자, 2019학년도 11월 모의고사 판서 버전은 제가 공유를 했었고 설명까지 곁들여야 또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 목적은 우선은 풀 수 있는 문제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객관식이 어려운 문제라고 일컫는 19, 20, 21번 그리고 주관식도 마찬가지로 28, 29, 30번 즉 6문제를 제외하면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76점을 확보를 하시고 나머지 또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로 알파를 플러스 알파를 획득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수능에서 3등급 이내로 수학을 무려 3등급 이내로 맞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6문제를 제외하고 설명을 한번 올려볼 테니까 우리가 과연 할 수 없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평이하게 나왔고요. 두 다항식의 덧셈입니다. 두 다항식의 덧셈이니까 우리한테는 뭐 친숙하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동류항끼리만 잘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XY, XY 초록색, 초록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 그리고 갈색은 갈색끼리 동류항인 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빨리 동류항끼리 더해주시면 이렇게 EXY 더하기 0 플러스 1 그래서 3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고요. 충분히 암산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죠. 자, 특히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개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부족한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두 집합이 같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집합이 같다는 제가 예전에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항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두 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집합의 모든 원소가 같다라는 거니까 결국 2는 B하고 같을 확률밖에 없고요. 그리고 A라는 녀석은 4랑 같을 확률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두 집합이 같으려면 두 집합의 모든 원소가 같다 기술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원래 복소수를 찾아 나가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원래 복소수건 그 켤레 복소수건 서로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무슨 부분의 보호만 바꾼다? 허수 부분의 보호만 바꾸면 된다라는 개념을 잘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i의 허수 부분을 바꾼 녀석은 2 플러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z가 되고요. 이 녀석은 뭐 z바라고 나왔기 때문에 z바랑 z랑 더하면 어렵지 않게 역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은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했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고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계수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 더하기 8이고요. 그 녀석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면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 그 다음에 x의 계수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x의 계수니까 슬로우 모션 들어가면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은 2 곱하기 8일 거고요. 두근의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면 1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어렵지 않게 내실 수가 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두 직선의 평행 혹은 수직인 관계를 복습을 하셔야죠. 평행인 직선이 되려면 우리가 두 직선의 뭐가 같아야 됩니까?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x의 계수인 이 역할이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대신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뭡니까? 정확히 y축하고의 교점, 즉 y절편은 달라줘야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두 직선이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정확히 평행하려면 원투 펀치가 날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y절편이 이렇게 서로 다른지 확인을 하셔야죠.
하여튼 이 문제는 싱겁게 끝나는 게 y절편이 이미 달랐기 때문에 기울기만 다르다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정답이 나오고요. 두 직선의 수직인 위치 관계를 공부를 하시려면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려면 우리가 두 직선의 기울기가 m과 m'이라고 했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나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도 같이 공부를 역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뭐 치환 스타일이 또 나왔네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문자 혹은 덩어리들이 2개 이상이면 반드시 치환을 해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t 플러스 3, t-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t제곱 플러스 2t-3이니까요. 그 녀석의 t 대신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x제곱 플러스 x를 대입을 해주셔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으니 계수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저랑 최근에 했던 역함수, 함수 문제가 됐네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G 인버스 3이니까요. G 인버스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G 인버스는 이렇게 Z에서 Y로의 함수가 되겠죠.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존재는 하고요. G 인버스 3은 Z에서 3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5를 화살표의 역방향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G 인버스 3은 5라는 사실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G 합성 F4 그러면 우선은 무슨 값부터 구해야 됩니까? F4 값부터 구해야죠. 천천히. 그래서 F4를 이렇게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GF4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8번 부분입니다. 8번은 내분 외분점인데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내분 외분점은 작도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림과 같이 작도만 잘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선분 AB도 이렇게 대충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정확한 걸 요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선분 AB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AB의 2대1 외분점인데요. 특히나 외분점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선분 AB 위에 있지 않고 바로 이쪽 연장선 혹은 이쪽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게임인데요. 바로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외분하는 점을 여러분이 Q라고 설정을 하시고 AQ 대 BQ가 바로 2대1이 되도록 이 Q라는 점을 IQ로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AQ가 좀 더 길기 때문에 당연히 B의 오른쪽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대1 외분점이니까 2 빼기 1 등분해준 이 선분을 갖다가 그대로 오른쪽에 한 칸 완성을 시키면 AQ는 두 칸이고요. BQ는 한 칸이니까 2대1 외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술을 쓰면 되냐? 여기 오타가 있네요. B가 아니라 A인데. 자, 이제 우리가 A 값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이 B라는 녀석은 AQ의 중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Q의 중점으로 부드럽게 해석해서 이 Y좌표 7 더하기 0의 중점이 A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부드럽게 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항상 외분을 내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강자가 되는 거고 내분 역시 마찬가지로 외분으로 발음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결국 A는 2분의 7 더하기 0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9번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항상 어떠한 문제건 최대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리고 제한된 범위를 자르고 그리고 Y좌표의 높낮이를 확인을 해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스텝을 무시하면 최대 최소값 문제는 영원히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대칭축이죠. 대칭축은 두 근의 합, 즉 4에서 2를 나눠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축은 x는 2이고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를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숫자가 대칭축으로부터 누가 더 먼지 게임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지 않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멀게 붙여주고요. 3은 가깝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잘라주고요. 자, 2차 함수는 유의미한 점이 꼭지점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점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대칭축으로 먼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 됐고요. 최소값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f2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값을 원했기 때문에 f-1이 9고요. 그에 따른 k값을 이렇게 도출하시면 될 겁니다. 자, 10번 문항은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인데요. 역시 저랑 같이 했죠? 어떤 절대값 별표가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보다 클 때, 등호가 붙을 때는 등호 붙여주면 되니까요. 이 두 가지만 연습이 되면 되는데 수직선상 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직선상이 있는데 절대값 별표가 a랑 같아지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a랑 같아지는 지점이 풀마 a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이 경계가 되는 거죠. 영역은 3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이 부분이 바로 절대값 별표가 a보다 적거나 같은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여집합인 이 부분과 이 부분, 마이너스 a보다 적거나 혹은 a보다 큰 부분이 바로 절대값 별표가 a보다 큰 지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기가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폼으로, 이런 형식으로 맞춰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기 여러분이 보던 폼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7을 이렇게 좌변으로 넘겨가지고요. 이런 폼으로 우리가 했던 절대값 별표가 어떤 네모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럼 별표란 녀석은 당연히 마이너스 네모보다 크고요. 네모보다 적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복습이 되는 건 이 부분이죠. 우리가 A, B, C 꼴의 어떤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왼쪽 2개, 오른쪽 2개를 이렇게 연립해서 이런 식의 두 식이 빠져나와서 연립부등식을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기 문제고 이 부분부터 이제 표현이 좀 꽈지고요. 우리가 했던 개념의 문제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러한 모습,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됐다라는 거죠. 자, 11번 문제는 어떤 항등함수에 관한 개념 문제고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3하고 1이고 당연히 공역도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에서 마이너스 3일로 가는 항등함수가 되도록 우리가 a, b라는 미정계수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두 가지 견적이 바로 나오죠. 첫 번째 단서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단서는 1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는 단서,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고 마무리가 쉽사리 될 겁니다. 항등함수의 정의 중요하고 상수함수의 정의, 1대1 대응 등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복습을 하셔야겠죠. 자, 12번입니다. 12번은 우리가 점의 이동을 바탕으로 도형의 이동까지 겉핥기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번은 점의 이동이 나왔네요. a, a 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숫자를 해당되는 좌표에다가 더해서 마무리를 했었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a 제곱은 2만큼 더했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근데 그 녀석이 하필 y는 4x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무슨 입할 수가 있다?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는 y좌표에 대입하시고요. a-2분의 1은 x에다가 대입을 한 이 식이 마련이 되고요. a에 가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살짝 쫄았는데 이게 완제꼴이 되면서 a는 2라는 중근 하나만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실수 x에 대해서 p라는 녀석과 q라는 녀석이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등장을 했고요. 근데 단서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반드시 두 집합의 어떤 포함 관계로 표현을 해주시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놓고 푸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르게 부른다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필요 조건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충분 조건은 조금 더 작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복습하셔야 되고 집합과 명제가 상당히 좀 기억이 오래돼 가지고 약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은 그 정의 정도, 특히 집합의 포함 관계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필요 충분 조건 두 집합이 이제 같겠죠? 두 집합이 같다. 두 집합이 아예 똑같아 버린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뭐 PQ 두 집합이 같다라는 어떤 부분집합의 정의도 있고요. 이 정도 복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P가 그렇다면 Q에 포함이 되도록 수직선상을 그려줘야 되는데 우선은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주황색처럼 Q는 0 이상인 집합으로 완성이 됐고 P가 이 안에 쏙 들어오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도 앞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5-n보다 크고 5 플러스 n보다 적은 집합인데 어차피 5 플러스 n은 5-n보다 오른쪽에 있는 눈금이에요. 얘는 확실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까? 결국 이 부분 5-n 하고요. 그 다음에 0하고의 대결만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 플러스 n은 어차피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이 집합은 Q 안에 쏙 들어오게 돼 있겠죠. 그래서 0과 5-n의 대소관계를 살펴야 되는데 5-n은 얘보다 커야 되고요.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5 이하라는 정답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14번부터는 드디어 4점짜리 문제인데요. 역시나 풀이 과정이 길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영상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할게요.